안녕하세요.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네, 파이어베이스 파이어스토어 마이그레이션 파트 2. 네, 마이그레이션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자세한 스텝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요 실바라는 분의 실바라는 분의 블로그를 중심적으로 참고를 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다음에 파이어베이스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그 설명도 있습니다. 그 설명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 부분에 달아두겠습니다. 파트 1 설명에서, 파트 1 영상에서 저희 사전 준비랑 그 다음에 컨셉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어떤 컨셉으로 이루어지는지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 프로젝트, 소스 프로젝트와 데스티네이션 프로젝트 다 셋업 했고요. 그 다음에 Gcloud 툴하고 파이어베이스 툴 다 설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 환경은 다 갖춰졌어요. 그러면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소스 프로젝트에서 하는 어떤 작업들,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프로젝트에서 해야 되는 작업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소스 프로젝트랑 데스티네이션 프로젝트랑 둘 다 모두 버켓이 필요해요. 이 스토리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전시키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파이어베이스 웹 콘솔의 스토리지 메뉴에 가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버켓을 만드세요. 네.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들 하실 줄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자, Gcloud 프로젝트 리스트라고 치면 자신의 로컬 PC, Gcloud를 셋업을, 그 Gcloud 툴을 셋업해 놓은 로컬 PC에서 이 명령어를 치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리스트가 다 뜹니다. 여기서 Gcloud config set project source project id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 로컬에 깔린 Gcloud가 내 프로젝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네, Gcloud 툴을 내 소스 프로젝트에 연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웹 콘솔에서 만든 마이그레이션 버켓 있죠? 요 링크 버튼을 클릭하면 그 버켓의 경로, 웹 경로가 카피가 됩니다. 네. 요 복사된 거를 잘 들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Gcloud CLI 툴 있는 곳으로 와서 요렇게 명령어를 칩니다. Firestore Export Gcloud Firestore Export 내 버켓 그 링크 하고 언싱크 엔터를 치면 내 Firestore 현재 설정된 Gcloud에 설정된 그 프로젝트를 버켓에 익스포트 하게 됩니다. 처음 단계는 이렇게 프로세싱이라고 뜨고요. 이게 석세스로 바뀌면 그 익스포트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세스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Gcloud Firestore Operation List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successful 이렇게 뜹니다. 네. 그러면 버켓으로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싹 이동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 프로젝트 말고 내가 특정 콜렉션만 백업을 받고 싶다. 익스포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명령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콜렉션 ID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콜렉션 ID는 복수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만 가져오던 콜렉션만 가져오던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내 버켓에 그러니까 나의 스토리지의 버켓에 DB 익스포트 된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익스포트가 끝난 거예요. 일종의 백업이 되는 거죠. 네, 데이터베이스 백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익스포트가 아까 석세스풀로 확인하면 웹 콘솔에 자신의 그 버켓으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익스포트가 돼서 버켓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스텝. 소스 프로젝트의 DB를 익스포트까지 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내 로컬 PC에 다운로드 받는다고 했어요. 네. 어떻게 다운로드 받냐? gsutil-cp-r 아까 내 버켓 경로 치고 내 로컬 PC 다운로드 받을 경로 점 슬래시 치는 게 보통이니까 점 슬래시 치면 내 로컬 PC에 DB 데이터가 떨궈지게 됩니다. gsutil은 gcloud 툴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니까요. 그냥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과정 따라오셨으면. 자, 그럼 내 로컬 PC에 DB 데이터가 이제 존재해요. 그럼 내 DB 데이터는 지금 두 군데에 존재하는 거예요. 소스 프로젝트의 버켓, 그 다음에 내 로컬 PC. 네. 이 상태에서 진짜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변화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도 얘네들에는 적용이 안 돼요. 이미 익스포트를 한번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익스포트 이후의 시점에 변경사항까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익스포트가 수행되는 그 시점, 그 상태로만 딱 파일을 내보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되는 시점에 데이터 쓰기를 멈춰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쓰기를 사실은 막는 방법도 있는데, 자, 복잡한 얘기들 다 빼고요. 익스포트 하는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은 적용이 안 된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익스포트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 로컬 PC에 지금 DB 데이터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요거를 데스티네이션 프로젝트의 버켓에 업로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gcloud 툴이 소스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소스 프로젝트 쪽 작업은 끝났기 때문에 데스티네이션 프로젝트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gcloud init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cloud us login 과정을 통해서도 네, 요거는 저희가 사전 준비할 때도 연습했고요. 소스 프로젝트 셋업할 때도 연습했던 거니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gcloud us login 명령을 통해서도 제가 데스티네이션 프로젝트로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네, 요거는 gcloud init이든 gcloud us login이든 일단 커맨드를 치잖아요. 그러면 검정 화면에 물어봐요. 이제 이 툴이 자동으로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름은 뭘로 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적절한 이름을 정하면 돼요. 너무 어렵지 않고요. 직관적으로 네,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init이 아닌 gcloud us login으로도 프로젝트 설정을 할 수 있다. 네. 자, 내가 지금 제대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는 gcloud info라고 치면 내 어카운트가 무엇이고 현재 프로젝트가 뭘로 셋업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스티네이션 프로젝트가 잘 셋업이 돼 있어야 돼요. gcloud info로 봤을 때. 자, 어카운트는 데스티네이션 어카운트여야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데스티네이션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네, 두 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데스티네이션 프로젝트에 버켓을 만들어서 내 로컬에 있는 걸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버켓을 생성하는 거예요. 버켓을 생성하는 과정이고요. 버켓을 생성하고 그 버켓 링크를 마찬가지로 카피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 랩탑에 있는 데이터를 데스티네이션의 버켓으로 업로드하는 명령은 뭐냐면
gsutil cp-r migration을 요 경로, 내가 링크 복사한 거, 요 경로로 보낸다. 요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버켓을 마이그레이션이란 이름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든 마이그레이션 밑에 마이그레이션이란 폴더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자, 링크, 그 데스티네이션 버켓 링크를 복사할 때 마이그레이션까지 만들지 말고요. 그냥 상위 경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내 로컬에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폴더까지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폴더 생성하면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마이그레이션 밑에 마이그레이션이 생긴다고 해서 전혀 지장 없어요. 지장 없는데 그냥 참고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요 명령어를 치시면 자, 요 명령어를 치시면 내 로컬 PC에 있던 데이터가 이제 어디로? 데스티네이션 버켓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다 올라갔어요. 이제 DB 데이터, 백업된 데이터는 내 버켓에 올라가 있어요. 자, 이걸로 데이터를 다시 파이어스토어 상태로 바꿔야 되나요? 콜렉션 상태로 실제로 쓸 수 있는 그 명령어가 뭐냐? gcloud firestore import 경로 어디에서 가져오겠다. 네, 요 경로 버켓 경로 엔터 딱 찍으면 데이터가 한 방에 쫙 들어옵니다. 아주 훌륭하죠? 자, 그러면 컬렉션 데이터까지는 다 가져왔어요. 이제 룰과 인덱스 그 다음에 auth 설정 가져와야 됩니다. 본인 프로젝트에서 auth를 안 쓰면 auth는 안 가져와도 되겠죠? 본인 프로젝트에서 인덱스 안 쓰면 인덱스 안 가져와도 되겠죠? 근데 통상 다 쓰잖아요. 그래서 가져와야 된다. 자, 데이터 이전 완료. 자, 그러면 룰과 인덱스를 어떻게 가져오냐? 이때부터는 파이어베이스 CLI를 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전 준비해서 설치를 했던 파이어베이스 CLI를 쓰게 됩니다. 일단 파이어베이스에 로그인을 해요. 자신의 프로젝트에. 네,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이란 커맨드를 치면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로그인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파이어스토어 인덱시스를 한 다음에 요 제이슨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겠다. 이런 명령어예요. 그러면 요 파일이 생겨요. 네. 요 파일이 요 명령어 수행한 그 폴더에 생기거든요. 요 파일이 생기고요. 통상은 프로젝트 루트에서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자, 생기고 다음에 지금 소스 프로젝트의 로그인, 파이어베이스를 로그인 한 상태에서 요 파이어베이스 인덱시스를 백업을 받았어요. 그러면 파이어베이스 CLI를 데스티네이션 프로젝트로 바꾼 다음에 밀어 넣어야겠죠. 그래서 요 중간 단계에서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을 다시 하셔야 돼요. 데스티네이션 프로젝트로 로그인을 다시 하신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디플로이 only firestore indexes 이렇게 하면 여기 백업 받았던 요 인덱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내 데스티네이션 프로젝트에 인덱스를 쫙 생성합니다. 인덱스 생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룰도 커맨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커맨드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근데 룰은 또 커맨드 없이도 쉽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찾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그냥 웹 콘솔에서 내 파이어베이스 가서요. 룰 메뉴 탭하면 여기 룰이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카피를 해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그 파이어베이스 룰스라는 파일명으로 얘를 저장을 해요. 요 카피한 거를 그냥 firebase.rules라는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 이걸 그냥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요것도 프로젝트 루트에서 수행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자, 현재 파이어베이스는
아까 그 인덱스를 밀어 넣느라고 데스티네이션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파이어베이스 CLI는. 그래서 그대로 디플로이 명령을 칩니다. rules 이렇게 하면 바로 밀어 넣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은 여기 카피했잖아요. 요거 카피했잖아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에 웹 콘솔에 들어가서 그냥 붙여넣기 해도 돼요. 네,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나중에 CLI로 모든 부분을 다 수행할 수 있게 되면 뭐 스크립트를 짜서 엔터 한 번 치면 쫙 다 되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컨셉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룰은 웹 콘솔에서 소스 프로젝트 웹 콘솔에서 카피하고 데스티네이션 프로젝트 웹 콘솔에 붙여넣기만 해도 끝납니다. 룰은 한 방에 복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만이 마이그레이션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 방식이 쉽고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 합리적인 방식인 것 같아서 이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방식이 좋은 점은 뭐냐면 IM을 안 건드려도 돼요. 이 IM 권한 부분이 복잡해요. 그리고 요걸 잘 이해해야 제대로 쓸 수 있는데 저도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 설정해보고 IM 권한 줘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IM 권한이 필요 없는 내 로컬 PC를 이용한 어카운트 두 개를 왔다 갔다 전환하면서 하는 그 방식을 취했고요. 자, 요 방식으로 성공을 했어. 근데 나는 좀 더 자동화를 하고 싶거나 더 편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IM 권한 셋업을 통해서도 비슷한 과정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더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스 펑션스 호스팅 이런 것들도 다 CLI로 가능해요. 가능한데 요거는 스크립트를 짜는 그 요령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호스팅 펑션즈도 각각 따로따로 디플로이 명령어를 통해서 쓰고 있는데 요것들은 지금 마이그레이션 범주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은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내가 잘 쓰고 싶다 그러면 IM 권한 부분도 좀 보고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CLI로 펑션즈, 호스팅, 그 다음에 뭐 룰, 인덱스 등을 디플로이 하는 거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를 프로그래밍 방식이 아닌 인프라단의 어떤 설정들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저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어카운트를 서로 다른 거로 설정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내 프로젝트, 한 어카운트 내에 있는 다른 프로젝트 간에는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카운트 전환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큰 컨셉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